논의되었으므로 회의 숙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양 교수님. 이제 31쪽에 로컬도 이제 지금은 이제 1호점이 이제 신대리에 있는데 거기다만 운영할 때는 뭐 쉽지는 굉장히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이제 생산자들이 갖다 놓으면 이제 그 수수료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 품목마다 좀 틀린가요? 이제 그 수수료는 그 당초에는 10%로 했는데요. 그 이제 그게 이제 운영 요런 것 때문에 협의를 해서 15%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인데 누가 얘기할 때 15%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15%라면 쌀 같은 게 15%면 맞아요? 안 맞는 거거든. 네. 이게 이제 다른 거하고 좀 틀려서 품목마다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지금 뭐 쌀값이 폭락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시중에서는 뭐 한 햇살도 뭐 전기미는 그래도 뭐 한 6만 원 정도 하는데 저 밑에 거는 한 12만 원 선도 있더라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한 5, 6만 원 해서 거기서 또 한 15%라 그러면 그건 2만 원대인데 그럼 굉장히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별도로 지원을 해주던 거기에 납품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뭐 수거해가서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본인이 갖다 줘야 돼요. 네, 현재는 본인이. 생산자가. 예. 그럼 내 물건 다 갖다 주고 거기다가 이 판매 수수료가 그 운영상에 이제 10%라고 해서 굉장히 운영하는 게 어렵지만 15%는 굉장히 과하다고 봐요. 그럼 우리가 이거 뭔가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을 하다못해 우리가 그 수집하는 거를 뭐 해서 지원을 해주던지 그런 거야지. 그 바쁘신 시간에 그것도 매일 또 그걸 가서 또 진열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 누구를 위한 로컬푸드냐 이거요. 어떻게 됐든 생산자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내 좋은 물건을 갖다 좀 하려고 했는데 힘들지. 또 거기서 또 수수료 또 15%라는 건 굉장히 과하거든요. 네네. 지금 우리가 사업할 때 이익 15% 남는 사업은 대박 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어떤 15%가 이익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15% 가지고 이제 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15% 수수료만 저기 해도 거기에서는 비용이 나가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부가세도 안 남는 게 지금 현 사업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건 어떤 방법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2호점을 이제 포춘공원에 하는데 지금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제하고 그저께 토요일날, 일요일날 행사가 있어서 하루 왼종일 많지 않습니다. 그럼 뭐 교통대책은 어떻게 돼요? 물론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로컬푸드 매장이 대신사업을 해가지고 교통난이 더 가중되거나 아니 교통난이 더 가중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입구 쪽에 이제 그냥 들어가는데 그거가 공으로 막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이거 원덕배기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이제 거기가 지금 이제 다 시설이 이제 거의 완벽하게 거의 됐어요. 그러면은 행사가 많습니다. 아마 주말마다. 특히 이제 뭐 봄, 가을 하면은 대규모 행사야. 그럴 때 그 어떤 물건 하나 하다못해 배추 하나 사러 왔는데 거기서 들어가는데 30분 나오는데 30분이라 그러면은 누가 가겠죠. 그렇다고 이 입구 기존에 있는 올라가는데 체육관 올라가는데 거길 또 열어놓으면 일반 차량들도 걸리 넘어가고 그걸 또 갖다가 단절만 시킬 수는 없잖아요. 주차 공간이 가뜩이나 협소한데 이거 통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위치가 다른 대안이 사실 아니요, 대안이 없어도 어떻게 보면 이게 로컬 센터가 주말이 좀 장사가 돼요.
그나마 그 주변에가 이제 아파트 단지인데 진짜 좋은 곳은 저 장당동이나 이충 거기 학교 부근에 뭐 이렇게 나무 있는 데 있죠. 중간에 가는 게 최고입니다. 여기도 외진 건 외진 거예요. 근데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주차장. 그럼 저 우리 이 농산물 뭐 고가 뭐 진짜 뭐 100만 원, 2만 원치 사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장 보면 뭐 몇만 원 그런 거 물건 사러 오는 거야 농산물을. 왜냐면 거기 뭐 저 체육관이 저 체육시설이 완전히 만차가 될 정도의 큰 행사는 뭐 행사가 물론 주말마다 있습니다만 큰 행사 뭐 만차 꽉꽉 찰 정도의 큰 행사는 그렇게 자주 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계속 한 걸 뭐. 그냥 저희 체육부서하고 좀 능력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요. 그거를 이쪽만 별도로 열어둘 수가 없어요. 그럼 나부터라도 그 막히는데 그 올라가겠어요? 그냥 로컬센터 그쪽으로 그냥 편안히 올라가지. 이거 입지 쪽에서 그 주차는 굉장히 심각할 거예요. 이거 해놓은 다음에. 그것 좀 한번 더 소개 좀 한번 해보세요. 뭐 지금 도시계획 뭐 조성 변경 뭐 절차를 흔드는데 그리고 이제 32쪽에 이제 기반 시설을 이제 개선을 하는데 지금 뭐 이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제 농업기반 시설은 이제 농어촌공사 재산이잖아요. 네. 농어촌에서 하는 그 사업은 우리 시하고 공정부하고 좀 기반조성팀하고 협의를 좀 합니까? 예, 그거는 이제 그게 대부분 말씀하셔서 어떤 사업을 할 때면 근데 이제 그 거기도 자체적으로 뭐 예산 이런 게 있으면 되는데 거기도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자체적인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제 뭐 이제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은 거의 시에서 이제 해결하다시피 했는데 앞으로는 그 협조를 해서 좀 사업을 국비 사업을 더 따올 수 있도록 내년에도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좀 국비 사업을 좀 따왔지만 더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합시다. 지금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참 그 공사같이 하시더라고요. 규모 있게. 근데 우리 시에서 하는 거하고 좀 더 크게 해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현실성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박스도 한 2m짜리만 해도 한 반밖에 이제 세고 많이 저기 할 때도 반 정도밖에 안 찰 텐데 이걸 갖다 3m, 4m 넓게 해요. 그러면 해도 아무리 우기씨 저기 할 때도 3분의 1밖에 안 흘러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는 너무 크게 하는 거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그 땅이 워낙 넓잖아요. 그런 걸 최대한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같고, 그 주변 현실하고 좀 안 맞고, 또 본인들이 그런 그 이제 그 박스만 했으면은 그거로 주변이 그 농로가 또 변형이 가요. 그럼 거기까지 다 건드려야 되는데 거기는 또 그냥 방치해놔. 그러면은 그거 공사 한번 끝나면요 그 기존 농로는 굉장히 망가져서 그게 또 제2의 민원은 또 우리 시한테 또 오는 거야. 그럼 그런 거를 좀 설계를 적정하게 해서 그 주변까지 저 정리하면은 다 공사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우리가 현실성이 있게 그건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그런 걸 같이 좀 협조를 좀 했으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을 예. 규모 있어서 보기는 좋은데요. 너무 과다하게 큰 것 같아요. 크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식단환경 개선, 뭐 축산물 이런 것보다 지금 이제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 오는 대규모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고덕 쪽에서 이제 많이 수용이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그 시설들이 가잖아요. 이제 가면서 민원이거든. 지금 또 우리 또 이 지진 쪽에서도 또 유원지 그거 하면서 주차장 만들어서 또 그게 지금 또 이제 석탄으로 가서 그게 또 지금 민원이 또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지금 협의할 때 어떻게 보면 축산부서에서는 이제 그 분들, 또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다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분들이 이제 어떤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고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민원이거든. 옛날같이 농촌도 지금은 농촌이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야 때 되면 봄 가을로 이렇게 해도 퇴비 냄새 나도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은 그게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중재가 좀 안 될까요? 좀 힘들겠지만. 이제 계속 나와서 얘기는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언제 또 그 의원님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조그만 가두고도 이게 크게 확대를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참 중재가 어려워요. 지금 그게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또 이게 지금 그거 지금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시는 건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게 조만간에 이제 행정심판에서 이제 결과가 나올 건데 그러면 저게 어떻게 됐든 우리야 뭐 행정적으로 해서 민원 있고 저기에 뭐 관련했지만 저게 법으로 따지면은 다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그 민원은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그 민원도 뭐 여기 산업환경부가 또 일일이 또 오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그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고요. 그 답은 없는데 저희가 그냥 주민들하고 그 가업자분 사이에서 양쪽이 좀 양보하면서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더 도출을 해나가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는 우리가 좀 입지 제한 조례를 제정을 했잖아요. 그걸 좀 특히 이제 돼지나 민원이 이래 악취 민원 조사에 보면 소 쪽에서 소한테 민원, 소 키우는 데서 민원 나오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건 드러나죠. 사료가 이제 그래서 99% 이제 나오는 게 돼지 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닭 키우는 데. 그래서 이런 이제 좀 업종들은 주변하고 좀 비교해 봤어요. 조례를 좀 강화하는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좀 조례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좀 해가지고 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든 뭐 지역에서 지역으로 가면은 덜 하여 또 어떻게 보면 이웃이 또 저기 하다 보니까 또 그게 되는데 또 어떻게 됐든 다른 면에서 이렇게 갔을 때는 그게 굉장한 민원거리가 되고 그걸 또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자체적으로 또 못해요. 서로가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에 수용지역이나 이런 게 그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게 또 뭐 본업이기 때문에 쉽게 또 못 접겠죠. 그러면은 아마 사전에 이제 그런 예측되는 그 농가들이나 그런 거는 아마 좀 거기서 얘기를 한번 들어가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존속할 건지 아니면 아주 그냥 그만둘 건지.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민간 개발이지만 이런 택지 개발하는 지역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도 아마 그 뭐 지제동이나 이런 쪽에도 그런 게 있죠. 그쪽은 양계가 많지 양계가. 근데 그런 데서도 어떻게 될지 갈 곳이 있어야 옮기지. 그럼 이제 그거는 또 뭐 폐업하려고 그러면 또 뭐 폐업은 또 안 받아주려고 하는 거고. 갈 곳은 없고. 그래서 그런 거를 고충 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이런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김대균 우리 농업정책과 지금 예산이 총액이 한 얼마 정도 돼요? 올 2016년도 지금 3회 추격까지 384억. 384억이죠. 한 과에서 예산을 갖고 작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솔직히.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모르겠어요. 본의원이 기억나는 거는 우리 산업환경부에서 아마 자연순환가가 요번에 에코센터 때문에 좀 사업비가 좀 여기보다 많을 거고, 그 다음에 근데 자연순환가나 에코센터 하면 쭉 또 빠진다고요. 농업정책과가 아마 거의 400억에 지금 다다르는 예산을 갖고 매년이에요. 이건 지금 지속적인 예산의 범위인데 상당히 광대하게 지금 쓰는데
지금 직접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직간접 사업을 하고 기반 사업 그 세 가지 정도의 사업을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해놓은 거라고 지금 분석을 해요. 근데 이런 그런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결산 보시죠. 네. 근데 결산을 보고 나면서 잘한 부분은 더 지양해야 되니까 더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고 잘못한 부분이다 보면 틀림없이 불이익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한 번 주면은 이거는 그냥 저기 밑 빠진 독에서 물 붓듯이 계속 솟는 하나의 영원한 수도 꼭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향을 해소하지 않고는 발전적인 게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결산을 봐가지고 잘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잘못되는 부분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는 틀림없이 잘못된 부분에서 예산의 삭감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돌려준다든지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이 나와야지 어떻게 영원할 수가 있어요. 거의 보면 영원성이 한 번 주면 계속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약간씩 틀려지긴 하는데 거의 지금 큰 변화가 없어요. 큰 변화가 있을 수는 없겠죠, 농업에서. 근데 그런 성과 분석을, 결산을 봐가지고 잘못된 부분, 그리고 사업의 성과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부분의 조정, 그리고 그 부분이 잘 가도록 할 수 있는 게 예산을 갖고 예산을 배정해주는 데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결산을 보신 다음에는 사업의 성과 분석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해야죠. 그리고 네. 매년 사업의 분석을 해놓고 옛날 같으면 뭐 바인드에다 정리하지만 요즘에 컴퓨터에다 정리해가지고 딱 두들기면 바로 나오면은 이 사업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언제서부터 이렇게 흘러가면서 발전적이다 안 발전적이다 또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뭐 국장님이 바뀌던 과장님들이 바뀌던 계장이 바뀌던 담당자들이 바뀌어도 그것만 보면서도 사업의 예산의 책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는 굉장히 약해요 지금. 우리가 돈을 줬으면 돈이 잘 써져 있는지 그런 부분 틀림없이 검토가 돼야죠. 잘못 써져 있고 발전적이 아니다 그러면 삭감해야죠 당연히. 네,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하고 축산과하고 지금 한꺼번에 지금 보는 거는 어디 시설물 같은 데다가 예산을 주기 시작하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계속 무료의 수도꼭지 지역에서 물이 나오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위기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나가 이렇게 어떤 정책으로 이만 받으면 이거는 뭐 영원한 뭐 황금알을 낳는 뭐 그런 취급을 받으니까 이것도 어떤 계약 기관적으로 작은 부분이지만 계약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영원한 건 없습니다. 잘못하면 바뀌어야지. 그런 부분에서도 좀 경쟁력 있게 위기의식을 주면서 때로는 그러면서 좀 우리가 사업을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성과 분석은 틀림없이 네, 알겠습니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은 뭐냐면 자본금 부담률, 그 다음에 자경비 부담률, 자부담 부담률, 그 다음에 농가의 어느 정도 규모가 안 되면은 예산이 있는 걸 알면서도 못 쓰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아마 우리의 농업정책과나 축수산과 지금 자본을 가져가는 부분이 쓰여지는 부분에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뭐 국비 도비 해가지고 내시돼가지고 자부담률 뭐 20%도 있고 40%도 있고 50%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농업을 하시거나 축산을 하신 분들 법인체나 공동의 경우에서 제가 봤을 때는 10%에서 15% 안짝의 사람들이 매년 돌아가면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틀림없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규모 농가가 있단 말이에요. 대다수가 소규모 농가인데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은 뭐가 있는 것인가 정책적으로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농업정책과에서 한번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이제 칩으로 갖고 왔는데 칩을 한번 꽂아서 봤더니 매년 3년에서 5년 상관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자본을 받는 분들이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만 위해서
우리 농업의 예산이 세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여태까지 많은 혜택을 줬고 또 줄 수 있는 그분의 새로운 주변의 환경의 변화가 오면 줘야겠지만 소규모 농가 진짜 혜택 한 번도 못 받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줄 수 있는 정책이 뭔가는 농업정책과나 특수성과에서 아마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농업정책과에서. 예.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우리가 지금 농민신문 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농가 중에서 몇 프로나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아마 농사 짓는 분들은 농민신문이 많이 들어오던데 저기 지금 인원은 815명. 그러면 어차피 그 동네 어떤 자연불학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민신문이 들어가는 집이 그러면 한 마을 자연불학당 한 5집에서 10집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언뜻 정확히는 데이터는 안 내봤지만 그랬을 때는 농업신문하고 어떤 기본적인 뭐 MOU를 맺든지 체결을 해가지고 우리 평택시의 농업 정책이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한다 그러면 가장 빨리 밑에까지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우편물로 보내니까 협의만 된다면 우리 홍보물 만들어야 가운데 하나씩만 끼워줘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한간에는 어떤 소리까지 나냐면 정책을 아시는 분들이 예산을 갖다 쓴다. 물론 맞죠. 근데 정책을 모르는 분도 혜택을 줄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집행부라고 좀 봐주면 지금 그냥 그런 거를 행위를 해줘야죠. 집행부. 그리고 29페이지 통합 브랜드를 해가지고 지금 뭐 기본적으로 슈퍼우닝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8개 종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슈퍼우닝이라는 게 또 이게 이제 뭐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어떤 시장님은 이거를 막 띄우고 어떤 시장님은 또 이거를 또 별 적이 없다 가지고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정책 슈퍼우닝이라는 것은 어떤 저기 시장이 바뀌든 인사권자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가지고 그리고 평택팝 운용 슈퍼우닝 농수산물 급식 우리 지금 초등학교가 지금 54개, 중학교가 24개, 고등학교가 21개 가지고 평택시 관내 학교가 99개예요. 지금. 그랬을 때 지금 보면 63개라면 36개가 지금 여기를 신청을 안 하고 있다는데 본인이 봤을 때 이거 신청 안 하는 학교가 나는 왜 안 할까 굉장히 의구심이 가거든요.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어서 안 하는 건지 좋은 거를 매기는 차액을 주는데 이거를 안 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친환경 그 이제 여기 학교 중에서 네. 친환경 쌀로 공급받는 초등학교는 이제 빠지고요. 네. 그 나머지 학교가 이제 우리 이렇게 평택 농산물을 주기 위해서 그것도 다 홍보를 해서 쓸 수 있는 학교는 저희가 다 홍보를 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했겠지만 예. 지금 농업정책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친환경으로 가면은 그러면 급식비를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에 아무리 무료로 하지만은 친환경으로 가는데 또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그러면? 그 차액만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슈퍼우닝을 쓰면은 그 차액을 지원해주고 친환경으로 또 해주면 또 지원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그 이중이론 학교에서 쓰는 게 이제 친환경은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이제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는데요. 네. 거기서 쓰는 학교에다가는 그 이제 친환경을 썼을 때 그 일반 농산물하고 썼을 때 그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슈퍼우닝을 안 쓰고 친환경을 쓰시는 학교도 있다. 네네. 그러면 그 학교가 한 30몇 개 교가 되는 거. 네, 40. 그러면은 친환경 농산물을 썼을 때하고 일반 농산물을 썼을 때 차익을 보상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슈퍼우닝 거를 썼을 때하고 그 차익 비교가 슈퍼우닝 것보다 그 친환경 농산물을 쓰는 게 더 유리하니까 그걸 썼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요. 근데 이제 친환경을 쓰는 거는 이제 네. 그 친환경 농산물 초등학교에 이제 그냥 일반 농산물보다는 친환경 메꿔서 좋은 농산물을 그러면 차액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해주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슈퍼링을 썼을 때 차액하고 친환경 저기를 썼을 때 차액하고 어떤 게 더 커요? 잠깐만에 보는 아니 근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각 학교에서 그 입찰을 통해서 그 식자재를 발주를 하면은 가락동에서 그 박스에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인증만 돼 있는 거 있으면은 갖다가 붙이는 걸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근데 일반 농산물이나 친환경 마크가 붙은 농산물이나 가격이 그게 똑같아요. 근데 뭘 저는 지금 차액을 그게 변상을 어떤 형식으로 해준다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뭐. 이제 그 쌀 같은 경우는 이제 평택에서 공급하는 친환경 쌀로 공급하는 예, 그거는 이해가 돼. 단일 예. 품목이니까 돼요. 예, 그거 말고 되지만은 나머지는 이제 경기도 친환경 거기서 공급하는 것만 그것만 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환경하고 슈퍼링하고 차액이 얼마 정도 나는지 알아요? 그거는 정확히 제가 이제 여기서는 계산이 안 되고요. 그건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쌀이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kg가 65,000원 거네요. 예, 그 쌀이 좀 비싼 것 같습니다. 20kg에 슈퍼링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6만 원대인가 5만 8천 원대인 것 같던데 언뜻 보니까 10kg가 3만 원이고 20kg가 5만 8천 원인가 가격 붙어 있던 것 같습니다. 친환경 쌀이 조금 더 친환경 쌀이 실질적으로 좀 비쌀 것은 예, 이건 기존에 하던 데이터가 그렇게 예. 그러면요. 자, 평택 슈퍼모닝 쌀은 친환경 쌀이 아니죠, 그죠? 아니죠. 아니죠. 예. 그리고 G마크엔에서 붙은 데서 온 쌀은 친환경 쌀입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친환경 쌀은 별도로 친환경 쌀이라고 있어요? 예. 그럼 지금 40몇 군데는 우리 슈퍼모닝 쌀을 안 먹고 친환경 쌀을 먹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G마크 붙은 데서 그럼 친환경 쌀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지금? 친환경 쌀은 이제 무농약이나 예. 아니 무농약하고는 별개, 무농약하고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진짜 농약 안 친 쌀은 고가가 비싸고 할 수가 없죠. 그건 저농약이죠. 저농약은 이제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친환경이라는 게 이제 옛날에 저농약 뭐 있고 뭐 근데 이제 유기농하고 무농약만 이제 친환경으로 그럼 옛날에 현재 저농약도 친환경이라 했는데 그것 없어지고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가 네. 지금은 정립이 된 겁니까? 용어의 정의가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이다 그러면 무농약, 그다음에 유기농. 저농약, 아니 그래. 무농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농. 유기농. 예, 유기농이 더 친환경이죠. 그리고 유기농도 농약을 안 쳤다는 얘기, 유기농이라는 그 뜻이 포함된 거죠. 그 유기농하고 유기농을 해도 농약을 칠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유기농하고 무기농은 둘 다 농약을 안 치는 거고 둘 다 농약을 안 치는 예, 걸로. 예, 비료를 이제 유기농은 이제 화학 비료도 안 주는 거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무농약은 이제 화학 비료를 조금 주는 거죠. 그 지금 논리라면은 친환경 쌀은 농약을 안 친 쌀이고 지금 우리 슈퍼모닝 쌀은 농약을 친 쌀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학부모들, 자녀들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슈퍼모닝 쌀보다는 농약 안 친 쌀 먹으라는 거 당연니까. 그 제가 학부모를 해도 친환경 쌀을 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안 맞는 소리를 좀 하셔서 필드에서 지금 전혀 안 맞는 소리를 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이렇게 말 이게 제가 지금 한번 알아보고 답변 자, 드릴게요. 이제 아주 과장님도 이제 뭐 죄송합니다, 뭐 이런 데서 좀 한번 좀 알아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된 일입니다, 이게. 지금. 한번 이런 게 계속 거론이 안 되게 친환경 그리고 슈퍼모닝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면 우리 나름대로도 한 번 정도는 슈퍼모닝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슈퍼모닝 단지로 해가지고 무슨 쌀을 어떻게 한다. 그리고 친환경은 어떤 루트로 들어온다는 거 그거 조사해보면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검증을 할 수 있는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친환경 쌀에 대해서 제가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 소비 구축 해가지고 지금 환경위생과도 지금 여기 있으니까 지금 이쪽에 H5 아파트에서 뭐 지금 저기 악취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현재까지도 지금 원인을 못 찾아내고 있죠.
그 장안동. 네, 예. 그랬을 때 지금 그 원인 분석을 지금 못 해내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거기서 한 1km 정도 떨어진 데 네. 그 대규모 돈사가 있습니다. 근데 대규모 그게 이제 원인 중에 일부라는 건 인정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원인의 전부인지는 사실 파악이 안 되고요. 그게 원인 중에 하나고 그게 이제 어쩌다 이제 바람 방향이 맞고 그러면 악취가 될 수는 있는데 그 외에도 내부적인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요. 하수가에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하수가에서는 100% 거기를 아마 관내는 하수가에서 그 자치에서 준설 비용을 대가지고 준설을 할 거고 그 외부 부분 그다음에 집수정에서 또 이제 펌핑 장소부터 한다니까 아마 축수상과에서 하고 아마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해가지고 산업환경국 소관이니까 원인을 알아가지고 원인 제공은 최소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자부담을 해가지고 원인 해소를 해야 될 거고 외에서 한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솔직히 평택시에서 좀 원인 분석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외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돈사 쪽에서 원인이 된다는 거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는 뭐 저희들도 인정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 돈사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악취 저감제를 비롯해서 뭔가 대책을 문제가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가 발생됐다고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 발생됐다는 평택시에서 원인 정도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좀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없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악취가 원인 파악이 쉽지가 않은데 저희도 이제 여러 번 나가서 주변 왜 조사했는데 그분들도 솔직히 그 사업주들도 되게 억울할 수가 있어요. 왜 도시의 확장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 전혀 없었던 부분이 도시의 확장이 되다 보니까 공동주택 같은 데 들어오면 공동주택은 또 많은 인원수가 있으니까 민원량이 되게 심하다고요. 지금 그런 부분이라고 봐지는데도 최소한 지금 그 얘기가 지금 나왔던 게 지금 한 4월서부터 고려연도 들었거든요. 계속 그 전서부터 조금씩 들리더니 그러면 최소한 지금 정도는 원인 분석은 됐어요 지금. 네,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악취도 측정하고 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면 주변에 그 축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내부에 대해서도 이제 관련 부서에서 지금 점검을 하고 이충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서도 지금 그거의 원인이 지금 돈사라고 저희도 봐집니다. 그럼 돈사밖에 원인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그쪽으로 들어오는데 왼쪽에 지금 도시공원 내에 지금 있는 돈사라고 지금 했는데 지금 방법이 없어요 지금. 민원은 들어오는데 해결할 방법은 없다. 그거는 이제 그쪽 1km 떨어진 돈사는 그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 구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성장 쪽에서도 보상하는 쪽으로 당장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면 최소한 그거는 나중에 가서 결과적인 거고 왜 그러는지 원인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36페이지 구제역 AI 이것 때문에 구제역이 한번 오면 되게 고생들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냥 공무원들이 가장 AI가 왔던 뭐 했는데 올해는 평택시에 정말 구제역이나 AI가 안 왔던 거는 그만큼 또 선 방제, 선 조치를 그렇게 잘했다고 평택시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만큼 또 고생도 하셨던 일부분의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택시에만큼 주변에서는 솔직히 이런 부분이 일어났었는데 평택시에서 원인적으로 안 일어났다는 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이거를 보다가 어업 생산 기반 조성해가지고 하는데 어선 재해보험 600만원, 어선원 보험 400만원, 그 밑에 보면 어장관리선 임차료, 어장관리선 임차료는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어선 재해보험하고 어선원 보험을 시에서 들어줘요? 이게 이제 그 해면에 저희가 이제 그 배가 34척이 있어요. 예. 34척에 이제 어선 재해보험은 배에 대한 보험이고요. 예. 어선 재해보험, 어선은 어선원 재해보험은 이건 사람에 대한 그 배를 타는 사람에 대한 보험입니다.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배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들고 그 배를 타는 분들이 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예, 그거는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그 이런 재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국비에서 지원을 해서 그 어선원 같은 경우는 한 이제 그 이게 지금 그러면 어선 재해보험 600만 원 중에서 국비 저기가 몇 프로예요? 그리고 그 어선원 보험 4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몇 프로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보험을 들어줘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평택시에다가 뭐 환원해나요? 지금 어선보험은 지금 이제 보조 비율이 37%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선원 보험은 그 도비가 13%, 시비가 56%, 자담 31%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자부담이 조금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정책에 의해서 나왔는지 몰라도 그러면 여기 평택 시민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 자동차 보험 다 비율로 들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제 그 농업 그 영세한 농업 어려운 이제 농업 도와주듯이 이제 그렇게 수산업도 농업에 준해서 어려운 사정이 수산업에서 아까 농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몇 프로가 독식을 거의 하고 있던 측의 당국의 정책이 그냥 전환이 돼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어선을 정도로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저수입자가 아닐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 평택에 있는 어민들 다 어려운 분들입니다. 특히 뭐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규모는 안 그랬다고 배 한 척이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억대 정도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갖고 계시다고 하는 분들이 저소득자일 수는 좀 판단하기는 힘들거든요. 이제 그 농업과 마찬가지로 어업도 이제 영세하니까 이제 지원하는 차원에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짧게 쉬어야 되니까 짧게. 경쟁력 제고 기업 운영하면서 그 원료국 매 지원해주죠. 네. 그 농협에 사목씩 해주지. 이제 뭐 일괄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요. 우리 이제 그 20억 중에 농가 그 사업 신청 받아서 남은 잔액 가지고 현재까지는 지원해 왔습니다. 아, 주로 농협을 많이 해주잖아. 예. 그 저기 담보일 없이. 그래서 이제 그 의원님들이 저번에 말씀해 주셔서 의원님들에게 제가 얘기해요. 예. 그 일반 이제 그 RPC 이런 데도 이제 그 다시 심의에 거쳐가지고 이제 해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농협 올해 기간 때 이걸 먹을 망정 예. 일반 농민들한테는 담보일 없이 생전 대출 못하갑니다. 예? 맞죠? 그리고 농협은 특혜를 왜 준 거야? 농협도요? 담보일 없이 그냥 해야 돼.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 하는 일반 시민들한테 물어봐요. 난 기억자 물어보는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특혜요. 그러면. 근데 이제 농협에서 그 사용하는 게 뭐 딴 용도로 사용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 그랬는데요. 어차피 그 농업인들이 생산한 쌀을 수맥이 자금으로 쓰는 그럼 일반 정부들은 얼마나 들어왔어요? 아직 그거는 지금 집계는 안 홍보 됐어요. 안 하셨지? 네, 아직은 안 했어요. 아니 저 일반 정부에서 홍보를 안 띄웠죠. 아니 그거는 그 먼저 그 대표자들 왔을 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오픈을 정부 해가지고 협회 회원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 그래서 오픈을 해가지고 그렇게 신청을 받을 겁니다. 예, 잘 할게요. 이거 농촌 축제 이시계 마을인데 이거 어디인가요? 완료했다는데? 그 팽소목하고 팽소목하고 큰동면 전동면 공목 네. 여기 가사에서 한국 가봤어요. 이거 어떤 예산을 갖다가 세워서 가사에서 품어져야 되는 거야?
그저 평택구 예술제 풍어제 해잖아. 아,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농촌에 그 이제 갖고 있는 이런 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농촌도 그 하루 정도는 좀 그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데 이렇게 단합이라든가 이런 그 내려오는 풍습 이런 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 농식품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실세가 옵니다. 이게 뭐 한 번 선정했다고 계속 주는 게 아니라 해마다 심사를 받아가지고 정말 잘 하고 이런 데를 내년도 사업도 이제 올해 심사를 다시 받을 건데요. 그리고 여기 두 개 마을에 해마다 공모 사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으로 실시한 겁니다. 그래. 공모 사업을 해서. 금년 내년도 또 해보네. 아니 근데 이것도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농식품부에서 확정이 돼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기 갔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안 나왔던데.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거지. 편성업이 아니, 평소는 모르겠는데, 바다 초등학교들은 얼마 안 나왔어요. 편성면 314명. 그 314명이 많은 거예요, 인원이? 농촌 지역이니까요. 그게 좀 많이 웃기려고 해보면, 그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참여를 하게 해줘야 돼. 모르는 사람도 욕만 해. 다 평택시에서 미친 짓 하란다 그래. 그거 속기는 미친 짓 빼라. 못 빼라 줄까지 넣지 시에서 그런다고. 예. 그래서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예. 과연 이게 국비사업에서 다 시에서 해주잖아요. 다. 또 참여를 해봤지만 그 고령층만 오셔서 뭐 젊은 사람들 없는데 고령층 온다고 이해를 갑니다. 27쪽에 무인헬기 공동방제 이거는 일반 농가도 다 해주고 있죠. 지금. 사실 그 일반 농가도 접수를 받는데요. 그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농협에서는 단지 위주로 실시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한계도 있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면적 확보도 되고 주변에 그렇지. 어떤 타작물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이제 민원 소지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무인 헬기 숫자도 이제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건 저희가 당초 계산대로는 계속 일반 농가도 늘려가려고 해줘서 일반 농가한테 좋아하더라고요. 예예 그렇게 늘려갈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수로 따지면 뭐 3,000평 그 바운다리에 있으면 이렇게 해주고 5,000평 이렇게 단위별로 해주면은 좋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많이 좀 확대 좀 해달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밭작물은 저 서부 지역에 저도 이제 하고 있지만은 콩, 그 종자국수에 대한 단지가 있어요. 네. 그분들은 혜택을 못 받아 콩 장목반 사람들 그 헬기로 그 저기 공동 방지해 주는데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 그것 좀 그 장목발 협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서부 지역에 청부, 안중, 천덕, 보성에 그 콩종자 활용을 하거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규모가 적어서 개인적으로 해지만은 그 규모가 큰 데가 많다고. 그래서 거기서 좀 혜택을 달라고 요구사항이 그 협회에서 왔으니까 뭐 경기도에서 종자국수 운영하는 거지만 뭐 시에서 어차피 무인헬기 공동방지 해주는데 같은 평택시민 농사지니까 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그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건 종자 저기 보고서이고 협의를 해서 그렇지. 이게 가능한 건지 예,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 공동 용매장 설치했는데 참 이걸 쉽게 말해서 이 농민들한테 장사하는 거 무판 장사 보조 사업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이익 창출하고 준 거 아니잖아요. 그건 다 그들끼리 나와서 해라는 예. 해라는 거지. 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가 한번 일체 점검을 해서 하여튼 그런 게 최소화되도록 그래서 딱 안정화될 때 요즘에 이제 쌀값이 하면서 농민들이 이런 그 쌀값이 이제 하락되는 이렇게 불안정해 있어요. 이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큰 걱정이 있다고. 우리가 뭐 지금 직불금을 주고 변동 직불금 주고 있지만은 그래도 농자재 값이 워낙 비싸니까 타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과연 이걸 쌀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고민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공공비출력 수매를 해줘요. 네, 그래서 품종을 또 그 한정을 줬잖아. 네, 근데 이제 우리 평택시가 그 농업인들이 아주 박사가 됐어. 그 쌀맛 좋은 거는 뭐 경기로 뭐 그걸 많이 짓더라고. 근데 그거는 공공비출 수매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 확대 방안을 할 수 있는 법이 없나?
공급비축 수매할 때. 근데 이제 전체적인 농가를 보고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이제 품종을 확대한다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조심스럽고요. 한번 보고는 한번 전체적인 식구 면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읍면동에 돌아다니면서 영농교육을 실시하잖아요. 농기술센터 소관을 해가지고. 저 그때 농민들한테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아무리 지금 우리 평택 씨가 쌀 슈퍼모니 브랜드가 이제 정착화 됐잖아요. 그 단지는 한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더 늘 수도 있죠. 지금 늘리려면 단지를. 그 원료국 매입 때문에 저 농협에서 뻘이하는 거지. 시에서 단지화를 늘릴 수 있잖아. 단지화는 늘릴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단지화를 늘려놓으면 농협에서 같이 그래. 수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맞아야 되는데 농협에 지금 RPC가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뭐 보관이나 이런 게 더 구축이 돼야 되고요. 근데 우리 이제 평택시는 도는 복합도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농촌 전용 도시는 거의 다 농협에서 다 수매를 받아줘. 쌀 팔아먹는 하자가 없어 하나도. 걱정거리가 없다고. 서산 쪽에 그 서산벌 크잖아요. 그 쌀 파는데 아무 걱정이 없어 그분들은. 근데 평택시는 힘들어. 진짜 농사를 쌀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 농민들이. 그래서 공급비축 물량을 좀 품종에 한정하지 말고 또 확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또 농식품방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저기 우리가 정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정해서 저거 이제 그렇다면 하면 농민들한테 되는데 그거를 강력하게 그 교육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농민들한테. 그 영농교육이라 또 농기술센터에서 그 맞춤형 교육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강조는 교육도 가르치고 작목방별로 연구소별로 교육을 가르치잖아요. 농기술센터에서. 그걸 농민들한테 강조해서 이런 품종은 지향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전체 농민들이 수매를 할 수 있는 그걸 그러한 방적 정책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의원님 더 있으세요? 그럼 쉬었다가 해서. 그래요. 네. 오늘 하는 회의 진행을 해서 잠시 종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종회를 선언합니다.